일단 31번 질문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6번 문장의 주어인 대명사 it 있죠. 이 it이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같은 줄에 있는 대명사 it이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6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이 where부터 너네 무슨, 왜 이거 질문 안 나올까? 이거 무슨 가로로 묶었어? 다들 묶어왔을 거 아니야? 뭔 가로로 묶어왔냐? 동그란 가로로 묶은 사람, 동그란 가로. 다른 가로로 묶은 사람. 이거 질문이 안 했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where 이렇게거든? 이거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한번 해석은 뭐뭐한 곳에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는지 한번 유추해봐. where 사이에 분사구문이랑 같은 식으로 봐도 될 것 같거든? 이 두 개,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힌트를 주자면 단어 두 개가 생략됐겠죠. 주어랑 동사. 문맥상 유추할 수 있으니까 생략됐을 테고. 그 다음에 공부 제대로 안 했나? 7번 문장에 두 번째 줄에 댐. 이 댐이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 역시나 8번 문장에 주어인 it이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32번에 4번 문장. 4번 문장에 보면은 이 had been done의 동사 있죠. 이 시제를 한번 써봐. 밑에 연필로 금방 쓸 수 있잖아. 시제 이름을 밑에 써보면 된다. had been done. 이게 어떤 시제를 나타내는 건지. 썼냐? 우주 썼냐? 이거 시제 뭔 거 같아, 우주? 그쵸? 과거 완료 수동태죠. 과거 완료는 언제 쓰는지까지 알아? 언제 써? 과거 완료 시제. 그러니까 뭐 이전.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다. 실제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거든. 아는 이만 모르는 이만 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행문의 시제 파트에 나오잖아.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수업 듣기, 너네 뭐 부모님이 오늘 차 데려다 주셨다고 생각해봐. 차로. 그 이전에 아침을 먼저 먹었을 거 아니야. 그냥 대과거의 일은 과거 완료의 일은 아침을 먹은 거거든. 학원에 오기 전에 차로. 그랬을 때 여기서 기준 시점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had been done, 영어로 된 것, 그리고 이게 대과거의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한 건지, 결국에 기준 시점을 찾으라는 거다. 어떤 것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일까? had been done이라는 게 기준 시점을 찾으면 되고, 이것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문법적 형태로 틀리게 출제될 것 같냐? had been done이 had, 그쵸, already done까지 할게. 능동으로 쓰이면 틀린다. 수동으로 써야 된다. 왜냐면 translation, 번역이라는 거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had already done, 능동형으로 쓰이면은 틀린 거. 그 다음에 그때 모의고사 풀이할 때도 이 문제 출제했었던 것 같은데, 두 개 이러한 지점에서 센스, 의미에서 그럼 두 개의 이러한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건지. 그 다음에 여기도 3번 형광펜 칠게. 이미 이거랑 같은 표현은 내가 단톡방에 보내놨고. 함축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죠. 혹은 빈칸이 아예 변형돼가지고 빈칸을 채우라고 하던지. 결국에 번역이라는 게 혼자만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정보도 받고 타인의 영향도 받는다는 얘기거든. 그쵸? 왜냐면 타인을 위해서 번역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그 다음 33. 그때도 내가 뭐라고 설명을 했었던 것 같긴 하거든. 질문이 나와서 이 family resemblance, 여기서 갑자기 왜 가족의 유사성이 나올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족의 유사성이라는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저번에도 이런 질문 한 적 있는데 얘랑 얘랑 비슷한 표현을 하나씩 찾으시면 됩니다. stretch는 동그라미, flexible은 세모. flexible이랑 문맥상 비슷한 단어에 찾아서 세모 치면 되고 stretch랑 문맥상 비슷한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이러한 시도가 도대체 어떠한 시도를 얘기하는 건지, 그 시도라는 게 이동한다는데 그 독서에 대한 이해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하면은 독서를 이해할 수가 있대, 스펙트럼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시도가 어떠한 시도인지 앞문장에서 유추하면 되겠다. 그 다음 34번 같은 경우에는 7번 일단은 계속해서 리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3번 문장 보면은 이 리의 원형 형태가 뭘까? 비리시라는 건 얘가 과거분사 형태라는 거거든, 결국에. 원형은 그쵸, 라이트죠, 라이트. 리 동사로는 불켜다. 그러니까 그것은 켜지는 거죠. 키는 게 아니라. be lit 수동태 형태니까. light, lit 불켜다. 그 다음에 7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이 이시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역시나 8번 문장의 대명사인 이 이시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두 개 찾으면 된다. 7번이랑 8번. 그 다음에 역시나 베버의 법칙에 대해서 쓴 거 한번, 이거 구조 파악 되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베버의 법칙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배운 with 분사구문 나오는 거 알죠? with, her, arms, crossed 문형이거든? 이게 실제로 수능에서도 빈출되는 문형이니까는 꼭 알아야죠. 이젠 보고 알아야지. with, her, arms, crossed를 모르면 눈치챌 수 없겠지만 알고서도 모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문장이 엄청 길어져.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베버의 법칙이라는 건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 차이를 감지해내는 능력이죠. 두 스티뮬라이, 자극 사이에서. 이게 결국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냐. intensity, 강도죠. 원래 자극에. 뭐한 채로? 더 크거나 더 강한 자극이라는 게 요구한 채로 혹은 요구하면서 더 큰 차이를 to be noticeable, 눈에 띄기 위해선. 그러니까 기존의 소리가 작으면은 자극이 작아도 눈치를 챌 수 있잖아. 근데 기존의 소리가 크면은 다음에 따라오는 자극도 커야지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불빛이랑 소리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예시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 맞나 여기? 아닌데? 넘어갔네요. 다음으로. 여기서는 이 질문 이게 끝이네요. 아 이거 있구나. 3번 문장의 디스 프린시플. 아까 했던 그 베버의 법칙에서 디스 프린시플. 3번 문장에. 이러한 원칙이라는 게 어떠한 원칙을 얘기하는 건지. 근데 이거 전부 다 모의고사 할 때 했었던 거 같네요. 풀이할 때. (35번) 같은 경우에 또 나오죠. 그렇죠? 지겹게 with her arms crossed 이렇게 해왔어? 그렇죠? 이젠 알아야죠. 백날 배우면 뭐해? 적용을 못 시키는데. with her arms crossed. 그러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에 따라서 항상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야. 이 목적격 보어 부분이 항상 변형 그거 시험 문제에 출제되거든. 그 다음에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죠. to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고 해석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so that 구문으로 바꿀 수 있거든. 정확하게 so that can not까지인데 과거일 경우에 couldn't. 중학교 때 이거 바꾸는 거 연습했을 거야. to를 so that can't나 couldn't로 바꾸는 거를 중학교 한 1학년 후반인가 2학년 때 나오는 부분이거든. 근데 사실 지금 배우는 문법이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죠. 5번 문장. 5번 문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자원. 이러한 새로운 자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자원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5번 문장 이 and 뒤쪽으로는 주어가 어디 있냐. 그쵸, 액티비티죠. 그 다음에 동사는 does죠. 그럼 여기서 무조건 어떤 괄호가 나왔어야 돼? 중괄호 나와야죠.
부정어구가 문두로 나오는 경우 두 번째가 장소 방향의 부사고 세 번째가 보어인가? 두 번째가 보어인가? 여하튼 그 다음에 이게 so am I, so do I죠. 그거 동의를 나타내는 표현 정확하게 중학교 때 외운 거죠. 이것도 so am I, so do I. 그랬을 때 이 does가 받는 동사가 뭔지를 찾는 게 좋겠네요. 이 does가 받는 동사가 뭔지 여기다 쓸게. 그럼 이게 문법적으로 출제되면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표시해둘게.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does를 뭘로 바꿀 수도 있을까? 선생님이 so, is 혹은 do로 바꾸면 틀린 거죠. 수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does가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거니까는 does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가 단수니까는 do에 es를 붙이는 건데 is나 do로 바꾸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both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 both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많니? 36번은 그냥 형광펜을 미리 쳐놓을게. 얘는 동의어를 써줄 정도는 아니지만 어휘가 중요하거든, 지문상. 3번에 dependent, 의존적인. 그 다음 4번 문장에 variable, 이런 어휘에 유의해가지고 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이 general, 일반적인 거랑 consistent, 일반적인, 일관적인. 그 다음에 8번 문장에 unnecessary, 불필요한 노력. 그러니까 뇌라는 게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하고 패턴화한다고 하잖아. 왜냐하면은 그럴 능력은 있거든. DVD처럼 생생하게 기억할. 하지만 에너지 효율 때문에 패턴화해서 기억한다는 게 이 지문의 요지고, 그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의미하는 게 뭔지, 뭐 함에도 불구하고인지, nevertheless.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순서 배열의 힌트야. A가 이 부분에 와야 되는 순서 배열의 힌트가 nevertheless거든. 그 다음 37번 패러다임이 이러한 패러다임이 결국에 어떠한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day, 주어 day.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such constructions, 그러한 구성이라는 게 어떠한 구성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그러한 과학적 상상력이라는 건 또 어떠한 상상력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others를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인데 어떠한 다른 것들을 의미하는 건지 해석해보면 알 수 있거든.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또 다른 곳에 별표 쳐온 사람. 전부 다 6번에 쳐왔어요. 여기는 12명. 5번. 또 전부 다 5번 아니면 6번이에요? 저랑 또 의견이 다르시네요. 나 처음에 5번 쳤거든? 처음에 5번 쳤다가 1번으로 바꾼 것 같아. 근데 일단 한번 읽어보자. 가사 한번 보면, 그러니까 1번이 그 중심 내용을 잘 담고 있거든. 이게 부정성으로 쓰여져 있긴 한데 긍정성보다는 한 가지 유인 있잖아.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걸 hinder 하면은 이거 내신에도 자주 나오는 동사죠. 방해하는 거죠. 창의성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unawareness,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그 자원이라는 것을. 근데 어떤 자원이냐면은 요구되는 자원이죠. 필요로 되는 자원이죠. 각 활동에 있어서, 그 학생의 학습에 있어서, 학습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창의성이 왜 제대로 발현이 못 되냐? 그거는 자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글쓴이가 얘기하는 걸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죠, 결국엔. 그럼 힌들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네.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바로 준비성 부족이라고 얘기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라. 힌들에 동의해 너네가 모를 만한 내신에 나오면 헷갈릴 만한 단어가 obstruct. obstruct. 얘가 방해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 다음에 impede, inhibit. 막다, 금지하다라는 뜻이 있죠. inhibit. inhabit은 살다, 거주하다고. habit 헷갈리지 마라. 단어 그거 발음 비슷한 거 quantify, qualify 뭐 이런 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꼭 제대로 외우셔야 돼요. 정말로. 종종 학생들은 확인할 수가 없답니다. 그 자원을. 그들이 필요한 자원이죠. 수행하기 위해서 그 과제를, 그것에 요구되는 과제를. 여기서 대면 누굴까? 그들에게 요구되는 과제. 스튜던트. 맞겠죠? 일단 연결. 그러니까 resources 아닐까요? 오브 B죠. student require. 혼미? 잠깐.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 다 끝나고. 지금 이미 이렇게 해놓을게. 일단 연결시키지 마봐.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 다양한 자원이라는 게 compulsory, 필수적일 수가 있답니다. 그 특정한 학습 과제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은 단순화할 수 있다는 거죠. 활동의 그 수행이라는 것을. 여기서 무엇을 인식하는 걸 얘기할까? 데미지칭하는 건 당연히 그쵸? 다양한 리소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미리 내가 뭐가 필요할지 알면은 당연히 내가 그 수행을 할 때 단순해지겠죠.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거죠. compulsory랑 simplify. compulsory, 뭐 necessary 이런 단어는 알잖아. essential 이런 건. mandatory. 꼭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든. mandatory, 의무적인. 그러니까 결국 글 쓰니까 하고 싶은 말이네. 그 다음 simplify, facilitate. 결국엔 용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자원을 인식하고 있는 게, 미리 준비하는 게.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로 streamline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streamline. 간소화하다라는 뜻이야. 간소화하다. 간소화하다. streamline. 자원을, 다양한 자원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내가 활동을 할 때 조금 금방 할 수 있겠구나. 그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때 가주어진 주어. 아마도 학생들은 원할지도 모른답니다. 어떤 실험을 수행하고 싶을지도 모른대. 그들의 프로젝트에서. 이제부터 예시가 나오고 있죠. 주어죠. investigation. 사전조사. prior, 사전의, 이전의라는 뜻이 있잖아. 사전조사라는 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래요. 근데 이 사전조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학생이 access는 명사죠. 접근권을 갖고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사전조사죠. to the laboratory, 일단 실험실이 필요하잖아. 그 다음에 equipment, 장비가 필요하고 chemicals, 그 화학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요구되는 거죠. 그 실험을 위해서. 이런 거를 사전조사 미리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결국에 의미한답니다. 준비라는 게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죠. 학생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얘 의미상의 주어로 볼게. 학생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일단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뭐시기? 그럴 뭐만 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이 in 말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두 번째 it은 preparation 맞거든? 첫 번째 it. 그쵸? 정확하게는 이거야. 그냥 investigation을 묶으면 안 되고 이걸로 묶어야 돼. 그쵸?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순서별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6번 문장이. 그러면은 이 There must be a prior investigation 뒤쪽에 6번 문장을 넣으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고3 애들도 수능 준비할 때 가끔 이 20 뭐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얘로 찾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얘가 얘일 수 없는 게. 왜냐면 한 번 명사가 언급돼야지 그 다음부터 대명사로 지칭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5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 위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결국에 사전조사라는 게 필수적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준비라는 게 결국에는 vital, 필수적이라는 거죠. 학생이 성공하는데. 그리고 그 준비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은 인간과 재정 자원에 대한 것이랍니다. 그럼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레버러토리 테크니션, 그 실험실의 기술자 혹은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화학물질을 구매할. 그 다음에 장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의 학습을 위한. 그쵸? 뭐가 생략돼 있을까? 이 니즈. 무엇이 일단은 시도는 너무 좋았죠. 그쵸? they are. 왜냐면 they가 지칭하는 게 뭘 것 같아? 그쵸?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를 얘기하는 거다. 그것들이 그쵸? 적용되는 곳에. 잠깐만 일단 요렇게 애플리커블의 동의어 써줄게. relevant, 그것들이 관련된 곳에, 혹은 suitable, 적절한 곳에. 마지막에 appropriate. 여하튼 문법적으로 where applicable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만 알면 된다. 비록 수일치는 여기 일부 자원이라는 게 그 요구되는 자원 있잖아. 그 과제에 있어서 이용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확인하는 게 미리 도울 수 있답니다. 학생의 창의성에. 그러니까 없는 걸 아는 것도 결국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대미 지칭하는 건 여기서 resources를 얘기하는 거고. lead to 인과관계 동사 또 나왔네. 이 시 주어가 원인이잖아. 결과는 changing the topic이 되는 거고. 그것은 심지어는 이어질 수 있답니다. 토픽을 바꾸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토픽을 바꾸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까? 민지 해보세요. 자원을 식별하는 거. 그쵸? 결국에 7번 문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원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미리 자원을 식별하는 게 학생의 창의성을 돋고 그 다음에 토픽을 바꾸는 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7번 문장으로 묶을게. 자원을 미리 식별을 해놓으면은 또 토픽을 바꿀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분사구문 처리하는 게 올바를 것 같은데. 찾으면서, 그쵸? 대체 자원을 찾고 다른 수단을 찾으면서. 어떻게? 엔드리 사이로 Changing the topic 하나랑 finding alternative resource 하나랑 and the other means. 그렇게 보는 게 그쵸? 그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난 alternative resources랑 other means가 병렬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면 여기 and가 있어야 되잖아. 그것은 이어질 수 있답니다. 토픽을 바꾸는 것으로, 그 다음에 찾는 것으로 대체 자원과 다른 수단을.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것은 이어질 수 있다. 근데 분사구문으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난 해석을 보지 않거든. 수업 준비를 할 때. 그러게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근데 좀 그렇다. 어떻게 왔니? 분사구문으로 해온 사람 손 번쩍?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했어? 너네도 이렇게 병렬된다고 생각했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솔직히 와닿진 않거든. 왜냐면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통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합시다. 민경이가 말한 대로 일단은 해석은 또 그렇게 돼 있네요. 지금 확인하니까. 그럼 이렇게 표시할게. 확 와닿진 않지만 그쵸? 이렇게 합시다. 주제문은 다 읽고 나니까는 확실히 조동사 들어간 must 들어간 거 5번 문장 적절하지 않을까. 결국엔 사전조사라는 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사실 그 재진술이죠. 재진술이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죠. 준비가 무엇인지. 1번이랑 5번으로 합시다. 1번이랑 5번. 그 다음 32번. 모든 트랜슬레이터. 얘는 주제문 고를 수 있죠. 8번으로 고를게. 주제문. 모든 번역가들은 느낀답니다. 어떤 압박을 느낀대요. 그 독자 집단으로부터. 그리고 그 독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하는 거거든. For whom. 2번 연관 괜찮을게. 그리고 모든 번역가들은 결국에 도래하게 된답니다. 그들의 해석에. 그쵸? 그 대화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그 결국에는 해석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잉글리시 포잇 영국의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꽤나 괜찮은 그리스어를 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 동사니까 과거 동사 형태로 나온 거겠죠. 그 시작할 때 있잖아. 번역하는 걸 시작할 때 호머라는 작가의 그 일리아드를 해석하는 거를 시작할 때 18세기에 그는 그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그는 그리스의 커멘터리스 주석을 갖고 있었고, 근데 이게 어떤 주석이냐면은 그 참고와의 주석이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해석도 갖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이미 되어진 거였거든. 영어, 라틴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 그 다음에 물론 그는 뭐도 갖고 있었냐면 사전도 갖고 있었답니다. 결국에는 번역가라는 거는 항상 들어온 의존하고 있는 거죠. 혹은 의용하고 있는 거죠. 한 자원, 원천의 텍스트 그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심지어는 번역의 장면이라는 게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수동태 불가 자동사에 나오는 거죠. 단지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펜과 페이퍼를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책을 갖고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죠. 근데 이 책이라는 건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 거거든. 이 5월을 사이로 웬 두 개가 이제 병렬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두로 번역하고 있는 another 뒤에 뭐가 생략된 거냐? 또 다른 뭐냐? 그쵸? person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웬에서 얘기하는 것은 책을 번역하는 거나 문서를 번역하는 거를 예시를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동시 통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이라는 것은 발생하게 된답니다. 많은 다른 텍스트와 그 대화로부터. 문법적으로 이 부분 That is been translated. 얘 그냥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 being이 생략돼도 될까? 문법적으로만 보면 being이 생략돼도 그쵸? 크게 문제는 없겠죠? 진행이냐 진행이 아니냐 그 차이니까는 being이 생략돼도 괜찮은 거. That is translated로 써도 되고, 당연히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알죠? being translated 주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서, 혹은 이렇게 써도 되고 translated로 뭔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있잖아, 그나 그녀의 생각 있죠. 그 번역의 목적에 대한 생각이라는 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기대에 의해서 한 사람이나 사람들의 기대죠. 그것을 위한. 일단은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누구를 위한 거냐? 이시라는 게 결국엔 그쵸? 번역으로 볼게. 번역. 그럼
결국에 이 it 왼쪽에 생략된 건 뭐냐? 구조적으로 봤을 때 관계대명사 뭐가 생략됐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가 생략됐겠죠. who? 그쵸? for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는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가 생략된 거다. for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죠. 이 두 가지 센시스 의미에서 모든 번역이라는 건 군준 번역이다. 모든 번역이라는 건 결국에 결과라는 거죠. 집단의 인풋 정보와 영향의 결과라는 거죠. 그럼 보스 센시스가 얘기하는 거는 서연이 뭐라고 썼냐? 대중의 압박과 사전 지식과 원문 활용하는 것이 번역. 어디서 유추한 거냐? 근데 안문장에서 유출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전체 내용에서. 전체 내용에서 지율이 썼어? 못 썼어? 현지? 번역의 목적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받는 것. 그 다음 하나 더 써야 되거든. 그게 첫 번째고 일단 7번 문장에서 유추한 거죠. 그 번역의 목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7번이고 또 하나 나머지는 6번에서 유추하면 되죠. 6번에서는 뭐가 나오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정확히 얘기해야지. 번역가의 언어적 지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쵸? 다른 사람의 텍스트와 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 결국 6, 7번을 요약하면 되는 거거든. 이거를 그 정리하면은 번역가의 언어적 지식, 그 다음에 번역의 목적. 번역가의 언어적 지식이라는 건 결국에 6번 문장에서 유추한 거고 번역의 목적이라는 건 7번 문장에서 유추한 거거든. 결국에 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 타인의 지식과 기대. 타인의 지식과 기대. 결국에 6, 7번을 요약한 게 지금 우리가 필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4번 문장에서 뭘로 가지면 될까? 그치, 헤드? 그러니까 참고할 주석, 그리스어 주석을 갖고 있기 더 이전에 이미 영어랑 라틴어랑 프랑스어로 된 그런 번역본까지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33번. 이건 주제문 3번이죠. 3번 어렵지 않게.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 한 줄 정도 전부터 했던 거거든. 과거에 읽기의 정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려주고 싶은 거거든. 리딩이 도대체 뭐냐? 하나의 결정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게 아닌 하나의 결정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게 아닌 비슷한 행위를 폭넓게 포괄하는 행위. 하나의 결정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독서라는 게, 읽기라는 게 비슷한 행위를 폭넓게 포괄하는 행위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3번 문장에 family resemblances 있잖아. 그거 채영이 뭐라고 쓰긴 썼냐? 가족의 유사성이라는 거 의미 뭐라고 썼어? 가족이란 틀 안에 구성원이 연결되는 것처럼
읽기라는 틀 안에 다양한 행동이 엮이는 것을 비유해요. 끝까지 정확하게 다시 처음부터. 근데 이게 끝이에요. 비유까지만 썼어요. 그러니까 안 들렸어 중간에 잘. 가족이란 틀 안에 구성은 연결되는 것처럼 읽기라는 틀 안에 다양한 행동이 엮이는 것을 비유. 그쵸.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내신에서 출제됐을 때 답을 맞출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크게 틀리지는 않거든. 결국에 우리가 내신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지금 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스스로 써본 다음에 답을 맞추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줄 때 자기가 직접 틀리더라도 써보는 게 엄청 중요해. 틀리면은 더 기억이 잘 나니까. 가족이 묘하게 닮아 있잖아. 뭐 특정한 게 코가 완벽하게 똑같지가 않거든. 근데 얼굴 보면 비스무리하단 말이지.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비유를 한 거죠. 가족의 유사성이라는 게. 그게 이 단어를 어떤 단어 정도로 바꿀 수 있냐면은 shared, 완전 똑같진 않으니까 이렇게 표시할게. 공유된, similarities, 유사성. shared similarities,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common trait, 공통된 특징. common trait, 수일치 맞춰서 전부 다 S로 끝나면 된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 여러 개 있으면 되지 않나? 꼭 하나가 미친 듯이 똑같이 있지 않더라도. common trait.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 이 친구가 주어져. 이렇게 형용사가 병렬되네. 하나, 단 하나에 논리적으로 일관된 개념이라는 게 있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읽기라고 알려진. 근데 이게 아주 neatly, 깔끔하게 be set apart, 분리될 수 있는 거죠. 여기 2번 형광펜 칠게. set이 3단변화 똑같으니까 여기에서도 PP 형태가 동사 원형 이렇게 쓰인 거죠. set.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이건 수일치할 필요는 없지만은 대세 선행사는 컨셉으로 보는 게 낫겠죠. 깔끔하게 분리되는 일관된 개념인 거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책과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독서 그거 아주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리딩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간단해? 그렇게 쉽게 정의내릴 수 있는 거야? 가장 생산적인 방법 있잖아. 리딩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거는 헐겁게 관련된 일련의 행동이랍니다. 근데 이게 함께 속해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헐겁게 속해 있냐? 가족의 유사성. 즉 엇비슷하기 때문인 거죠. 원급 비교니까 이렇게 as 2개 칠게. 젠장? 여기 있었네요. 이렇게. 첫 번째 as는 해석 내가 아까 안 했거든. 근데 두 번째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 다음에 구조상 다시 한번 세모가로 열면 되고, 이 루드윅이라는 사람이 어구를 사용했던 것처럼, 그쵸? 뭐를 가지지 않은 채로, 공통된 것을 가지지 않은 채로 하나의 defining, 규정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결정적인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독서를 규정하는 것들이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지 하나의 결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있잖아. 그 노력 있죠. 어떤 노력이냐면 distinguish A from B 알죠? 그 읽기가 아닌 것으로부터 구분하려는 노력이라는 거는 뭐 할 운명이냐면 실패할 수밖에 없답니다. 실패할 운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떠한 합의도 없기 때문이죠. 그쵸? 자격을 주는 것에 있어서 혹은 무엇이 자격을 주냐에 있어서 독서로서 이렇게 애초에 여기 이제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죠. what? 그 다음에 더비 나오네. 이렇게 끊을게. one twice 이렇게 해왔죠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다. 이렇게 더 많이 우리가 노력할수록 이해하려고 그 어디에 그 경계라는 게 있는지 리딩과 리딩이 아닌 것 사이에
더 많은 특이한 케이스들이 발견되게 된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트레스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 용어의 유연한 경계라는 것을. 결국에 리딩과 논리딩을 리딩이 아닌 것을 구분하다 보면 결국에 계속해서 범주가 늘어난다는 거잖아. 특이한 케이스들이 나오니까. 스트레치의 동의어는 뭐로 찾았냐? 뭘로 찾으셨어요? 플렉서블은 찾았어? 뭐가 있어 비슷한 단어로? loosely related? 나쁘지 않네요. 또 뭐시? 스펙트럼 명사 형태를 찾았구나. 그치 expensive. 내가 원했던 건 이 답이긴 하거든. 일단은 이렇게 칠게요. loosely related 있죠. 주제문으로 고른 거 아까 as 들어간. 그 다음에 expensive. 그 비싼이 아니라 광범위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stretch랑 동의어 찾은 사람 없으세요? 그쵸? accommodate죠. 수용한다는 건 결국에는 뻗어나간다는 거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표시했다. 그래서 스트레치의 동의어가 또 뭐가 있냐면 expand죠. expand. 확장하는 거. 그 다음에 extend.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expand는 원형이 넓어지는 거고 extend는 선이 길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broad. 이런 단어로 요약문 문제가 나오면 선택지 이런 단어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to 가주어 진주어죠. 시도하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글쓴이가 봤을 때는 함께 묶는 것은 이러한 예외적인 형태의 리딩이라는 것을 하나의 포럼으로. 근데 이 포럼이 어떤 포럼이냐면은 그 강조하는 거죠. 그 어려움이라는 걸. 근데 이 어려움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 의해서 직면되는 어려움이거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은 확립하기를 원하잖아. 그 바운더리라는 것을. 근데 이 경계라는 게 결국엔 리딩이 시작하고 끝나는 그런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어디까지가 리딩이고 리딩이 아닌지를 고민해보는 게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거든. 결국에는 그 경계를 짓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런 어려움에 다 처하게 될 테니까는. where이 지금 나왔으니까 여하튼 begin이랑 end는 여기에서 어떤 동사라고 볼 수 있을까? 자동사인 거 알죠? 그러니까 where를 뭘로 바꾸면 안 될까? 위치로 바꾸면 안 된다. begins랑 ends가 자동사다. 자동사 헷갈리는 친구들은 자동사라고 써놔라.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한 거죠. 해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는 이해한 거라고 믿는다. 이 문장. 그 시도라는 건 결국에 어디로 다가가게 되냐면은 그 이해로 다가가게 된답니다. 리딩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스펙트럼으로서. 근데 이 스펙트럼이라는 게 광범위한 거죠. 충분히 수용할 정도로 구별되는 그러한 리딩의 활동이라는 것을. 그때도 이미지로 보여줬었잖아. 이거 알죠? 백색이랑 흑색이 있으면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렇게 점점 흑색으로 갈수록 되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리딩이라는 게 결국엔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가 되게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딱 이렇게 편협하게 이것만 리딩이야가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확장되면서 리딩이라는 개념이 되게 유연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expansive의 동의어가 뭐냐면 broad, 넓은, wide ranging, 광범위한이라는 뜻이거든. ranging 알죠? range, 범위에 range에 e 빼고 ing 붙인 거거든. wide ranging, inclusive, 포괄적인, inclusive. 그러면 이러한 시도라는 게 결국에는 리딩을 이해하게 된다잖아. 스펙트럼으로서. 그럼 여기서 이러한 시도는 뭘까? 하은이 뭐라고 썼냐? 예외적인 읽기의 형태도 모든 읽기로 수용하는. 그쵸? 예외적인 읽기의 형태도 수용하는 것이죠. 결국에 직역하면은 함께 모으는 게 의미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앞문장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시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외적인 읽기의 형태도 한번 모아보는 거, 수용해보는 거. 그 다음 34번. 얘는 주제만 몇 번으로 골라왔어요? 너무 명백하죠. 9번 고르면 되겠죠. 9번. 결국 이 사람이 하는 말은 9번. 이것도 무조건 나올 것 같은 지문 중에 하나긴 한데 그 베버의 법칙이라는 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차이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답니다. 두 자극 사이에서. 이시지층하는 건 베버의 로우죠. 베버의 로우라는 게 무엇을 암시하냐면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 1mm의 차이를. 근데 언제 감지할 수 없냐면 이제 조건이 나오는 거거든. 우리가 바라볼 때 466mm의 라인을 그 다음에 467mm를 그 길이에 있어서 구분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닫히죠. 하지만 우리는 감지할 수 있죠. 1mm의 차이라는 걸. 근데 언제 감지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닫히면 안 되죠, 사실. 그쵸? 왜냐면은 서제스트에 걸리는 거잖아. 이렇게 해도 괜찮겠냐?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야 될 것 같거든. 뭔 말인지 되지? 뭔 말인지 되죠? 이렇게 묶을까? 그럼 나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이 버슬 사이로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긴 문장을 조금 바로바로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는 1mm의 차이를 감지할 수 없을 것이랍니다. 근데 조건이 언제냐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2mm 길이의 라인을 비교할 때 무엇과 3mm 길이의 라인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충분히? 또 다른 예시 있잖아. 이러한 원리에. 뭐냐면 우리가 한 개의 캔들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켜져 있을 때 여기서 otherwise가 의미하는 건 뭘까?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방에서. 촛불이 켜지지 않은 촛불이 켜져 있지 않은? 한 개의 촛불이 아니었으면 어두울 방? 뭐 우리 말하는 게 비슷하긴 하네요. 그 한 개의 촛불이 켜져 있는 거니까. 그쵸?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테지만 그럼 이러한 원리를 뭐라고 썼어? 효민이? 이러한 원리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한 개의 촛불을 감지해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데 길이가 엄청 길다는 차이를 감지하지 못하는데 짧은 선을 비교할 때는 감지할 수 끝까지 힘있게 다시. 길이가 엄청 길 때는 차이를 감지하지 못하지만 짧은 것을 비교할 때는 감지할 수 있다. 그쵸. 그럼 결국에 앞문장의 주어거든. 사실 이시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버의 로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it을 지칭하는 거다. it 결국에는. 하지만 한 개의 그 촛불이라는 게 켜져 있을 때 그 어두운 방에 근데 이게 어떤 방이냐면 100개의 캔들이 이미 불타고 있는 방이거든. 인위치는 뭘로 바꿔도 될까? where로 바꿔도 되겠죠? 그러니까 100개가 이미 켜져 있는데 한 개가 켜지잖아. 그럼 우리는 이 캔들로부터의 불빛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랍니다. 이 캔들은 당연히 그 원 캔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just noticeable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라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라는 것은 다르답니다. 그 함수에 따라서 그 신호의 강도의 함수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 그 JND라는 게 더 크다는 거죠. 매우 큰 소음에 있어서 그것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한 소리에. 일단 이즈 뒤에 생략된 게 뭘까? 그쵸, 그레이시죠. 그 다음에 이시 지칭하는 건 JND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6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게 기존의 자극이 크면 더 큰 소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기존의 자극이 작으면 그 구분되기 위해서 다음 자극이 그런 것보다 그 소리라는 게 매우 약할 때 예시가 나오네.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답니다. 또 다른 소리가 크다는 것을 비록 그것이 거의 더 크지 않더라도. 그럼 이시지칭하는 게 뭘까, 지우라? 뭐시기? 두 개인데요, 사운드가. 어사운드냐, 어나덜 사운드냐? 그쵸, 어나덜 사운드죠. 그럼 이해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 지문은. 그럼 8번 문장의 it은 뭘까? 이거를 만약에 어사운드로 생각했다면은 지문을 좀 이해 못했을 수도 있거든. 두 번째 이시지칭하는 건 그러면 애들 어사운드일까, 어나덜 사운드일까? 어나덜 사운드? 그 소리라는 게 매우 크게 됐을 때 그 구분하기 위해서 그 또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은 훨씬 더 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극이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자극을 눈치채는데, 그쵸? 강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베버의 로우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to 가주어 진주어 더 어렵다는 걸 의미하죠. 구분하는 게 두 샘플 사이에. 근데 언제 그러냐면은 그 샘플이라는 게 더 크거나 혹은 더 강한 수준의 자극일 때 그렇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했죠? 그 다음 35번. 이거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쵸? 예를 들면은 우리 앞에 놓인 간식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 간식을 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막무가내로 한 주먹씩 가져가거나 너네도 집에 싸간다거나 그랬을 때 간식이 금방 고갈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제공하는 걸 끊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자연물도 똑같아. 너무 어때?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그 자연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엔 파괴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도 그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다. 어떤 새로운 자원 있잖아. 예를 들면 새로운 공항이나 새로운 쇼핑몰 같은 거 항상 열리게 된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롭게 하잖아. 새로운 공간 생겨봐. 얼마나 서로한테 좋겠어? 쇼핑몰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이롭게 하는지 알아? 공유 자원을 공유하면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항 열리는 것도 혹은 새로운 쇼핑몰 생기는 것도 도시나 결국엔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 결국에는 공유 자원을 이용해서 서로를 이롭게 할 수 있다. 곧 어떤 시점에서 교통량이라는 게 그러 다음에 지금 형용사 나온 거다. 너무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량의 증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공유 자원에 있어서 그 뒷받침하기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해서 결국엔 뒷받침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 교통량이라는 게 너무 커져서 결국에는 공유 자원이라는 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데, 그럼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걸까? 이 뭐시요? 어마운트죠. 어마운트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엔. 잼이라는 게 되게 끈적끈적하잖아. 그러니까 트래픽 잼이라는 게 결국에 교통체증 얘기하는 거죠. 교통체증이나 오버크라우딩, 그쵸? 인구 밀집, 그 다음에 과도한 사용이라는 게 이점을 줄이게 된답니다. 공유 자원의 모두를 위한. 결국에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너무 많이 퍼가니까는 사람들이 같이 쓰는 거라서. 그 만약에 새로운 자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확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공도 되지 않는 거죠. 추가적인 장소로. 응?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뭘까? 문제가 되는 그것이 뭘까? 그 새로운 자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대요, 혼자서는. 왜냐면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 내 공항 혼자 쓰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애써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고립되어서 너의 동료 운전자나 보행자나 혹은 경쟁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뭔 말인지 이해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공항이 더 커지거나 쇼핑몰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는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총 활동이라는 게 있잖아. 이러한 새로운 자원에 있어서 결국에 계속해서 증가할 거 아니야. 좋은 곳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그리고 개인적인 활동 또한 더즈가 받는 동사는 결국에 뭐야? keep이죠. keeps increasing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걸 and 왼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뒤쪽에서는 사람들의 활동도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공통 사용, 공동 사용과 overuse, 과다 사용의 역학이라는 게 이렇게 묶을게요.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잖아? 그러면은 두 개는 결국에는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 정점 이후에 결국에는 충돌 혹은 몰락으로 이어지면서, 그럼 여기서 그 두 개는 뭘까? 무엇이 정점에 이르다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냐? 뭘로 찾으셨어요? 시연이 찾았냐? common use랑 over, 그쵸? 공통의 사용이랑 과도한 사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묶을게. 이 and 사이로 이거 얘기하는 거다. 근데 저거를 토큰 액티비티나 인디비주얼 액티비티로 보면 안 돼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은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별표 저한테. 근데 이렇게 표시는 해놔라. 그 다음 지우고 7번 문장에서 주어가 길죠. what부터 tragic까지. tragic은 여기서 참고로 형용사다. 품사를 제대로 외워라. 이렇게 makes의 목적격 보어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을 비극적인이거든. 트래직은 비극적으로 만드는 게 결국 뭐냐면은 그 몰락 역학이랍니다. 결국에 결과가 어떻게 돼? 나만 너무 욕심내서 이기적인 개인이 집단이 돼서 이제 너무 이제 고갈시키게 되면은 파괴돼 버리는 거죠. 혹은 디제너레이션, 퇴보하게 되는 거죠. 그 공유 자원의 능력이라는 게 그것 자체를 재생성할 능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regenerate, restore, 보관시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restore. 그다음에 revitalize, B다 B. replenish, 다시 채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영어 사전에 찾아보세요. 뜻 모르면. 그 다음에 바니어가 뭐가 있냐면 degrade, 저하시키는 거죠. 저하시키는 능력이 아니잖아. 회복시키는 능력이지. deteriorate, 이거는 몇 번 썼을 것 같은데 악화시키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deplete, 고갈시키다. 앞문장 이거는 이게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if 부사들에서 찾는 걸로 합시다. 앞문장으로 넘어갈 거 없이. 되냐? 공통 사용이랑 과도한 사용으로 할게. 그 다음 36. 그쵸, 또 지겨운 뇌 얘기죠. 그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있잖아. 우리의 뇌라는 것은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은 저장할 능력이죠. 충격적이죠. 모든 경험을 저장할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인생에 걸쳐서. 근데 이게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는 줄 알아? DVD 퀄리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잊고 있는 것도 잊고 있지 않은 거거든. 하지만 이러한 theoretical, 이론적인 능력이라는 게 상쇄되게 된답니다. 에너지 수요에 의해서. 근데 에너지 수요라는 건 관련이 있거든. 그 과정과.
저장한 다음에 꺼내오는 과정이죠. 정보를 그 기억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장하고 꺼내는 게 에너지 수요가 상당한가 봐. 그쵸? 결과적으로 뇌라는 것은 효율적인 전략을 개발하게 된답니다. 만들게 된답니다. 의존하게 되는 거죠. 지름길 같은 거를. 에너지를 아껴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되잖아. 처음 만난 사람. 그 비주얼 이미지라는 게 이제 포착되잖아. 그 눈에 의해서. 감각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매우 다양하잖아.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이미지가. 무엇에 따라서 달라져. 관점. 내가 앞에서 보냐, 옆에서 보냐, 뒤에서 보냐. 그 다음에 조명의 조건, 그 다음에 다른 맥락적인 요인에 의해서 되게 달라지죠. 내가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잖아. 그 얼굴이라는 걸 똑같이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정체성이라는 걸, 근본적인 정체성이라는 걸, 그쵸? 그 사람은 앞에서만 봤어도 옆모습으로도 어느 정도 인식할 수가 있죠. 그럼 nevertheless가 의미하는 거는 뭘까? 민서 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냐? 눈에 의해 포착되는 시각의 이미지와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쵸? 매우 정확하죠. 4번 문장의 주절을 얘기하면은 되는 거죠. 그럼 4번 문장으로 연결시킬게. 그러니까 여러 조건에 따라서 눈에 의해서 포착되는 이미지가 매우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뇌라는 것은 집중한다기보다 시각화의 세부사항에 집중한다기보다 만들어낸 다음에 저장하는 거거든.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걸. 근데 이 패턴이 또 허용하잖아. 일관된 인식이라는 것을 그 다양한 환경에 걸쳐서.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의 사진 찍듯이 기억할 수도 있지만 패턴화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능력이라는 건 매치 A with B로 외울게. A를 B에 일치시키다.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시각으로 본 것을 일반적인 시각 메모리 패턴에 일치시키는 것, 맞추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효과적인 작동 원리로서의 역할을 한답니다. 최적화하는 거죠. 뇌의 수행과 수행을,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을. 되냐? 그 뇌라는 게 분사구문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선천적으로 불필요한 노력을 싫어하거든, 어게인스트. 근데 계속해서 단순화하려고 하잖아. 그 다음에 일반화하려고 하는 거죠. 정보라는 것을 그 facilitate, 촉진하기 위해서 인지 과정이라는 걸. 되냐? 그래서 우리가 편견이라는 것도 그러한 산물 중에 하나거든. 미리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에너지 효율적으로 뇌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니? 6번? 6번 또 8번? 그럼 6번이랑 8번 할까요? 전 안 골랐거든요. 6번이랑 8번. 이걸 틀릴 일은 없을 것 같고 주제 문제로. 아, 뇌라는 놈이 엄청 효율적이구나. 37번. 이거는 조금 지문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어떤 수능에 나왔던 고3 모의고사 지문이랑 아주 똑같아. 결국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야. 과학이라고 하면 아주 팩트, 숫자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과학이라는 거는 이야기가 필요해, 설명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지문이거든. 고3에도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고 세모가루로 묶으면 되죠. 과학적 연구라는 게 관련된 것에 있어서 관련된 곳에서 explanatory, 설명적 이야기라는 거는 기대된답니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죠. 면밀히 experimental, 설명적 데이터를 고수하기를 기대받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연구다? 그러면 당연히 실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빛을 비출 거라고 기대를 받는 거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징을 그 경험에 있어서. 그러니까 패턴화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잖아. 과학적 연구라고 하면 아주 정확하게.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 사고방식이라는 건 가끔씩 사실을 가린답니다. 그 이론이라는 게 deeply, be loaded with 뜻 써줄게. 무엇으로 가득 차다. 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 뭘 모르는 건 줄 알아? 너 그 잘난 과학적 이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창의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 길슨이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창의적인 요소라는 게 결국에는 구성을 형성하는 거잖아.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오른쪽에 있는 interpretation이랑 왼쪽에 있는 construction 이렇게죠. 그 과학이랑은 아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창의적인 요소라는 게 결국에는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과 증거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러한 패러다임은 뭘까? 어떠한 패러다임이라는 게 사실을 숨기는 걸까? 1번 문장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과학 연구와 관련이 된다면 그 설명이라는 게 실험 데이터 혹은 예측 가능한 혹은 규칙적인 특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편견을 얘기하는 거죠. 과학에 대한 편견. 숫자와 무조건 관련돼 있을 거라는, 규칙성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근데 과학적 설명이라는 것은 단지 관련되어 있지 않답니다. 크로놀로지 하면은 그 연대기 알죠? 연대순으로 한 것처럼 사실의 연대기와 단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는 거다. 과학이라는 게. 그것들은 틀을 구성하고 있답니다. 근데 어떤 틀이냐면은 systematical, 이게 지금 부사인 얘 형용사고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거다.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위한 틀을 구성하고 있대. 그럼 여기서 일단 데이는 뭘로 찾았어? 그렇죠. 과학적 설명이라는 건 틀을 구성한다. 시스템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위한 in order to 알죠? so as to.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일관되고 의미 있는 그 설명이라는 것을 관찰되는 것에 대한. 일단 여기 be observed.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이라는 게 팩트의 나열이 아니라 그게 어떤 틀을 구성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구성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한답니다. 특정 종류의 그 주제라는 것을 특정 종류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이야기 있잖아. 그들이 영감을 주는 이야기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증명이 됐다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영감을 주는 걸까? 데이가 지칭하는 거. 뭘 것 같냐? 그쵸? 그 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구성. 그럼 여기서 그러한 구성이 어떠한 안 한 사람 누구냐 지금? 다 한 거 같죠? 민경이 그러한 구성 썼냐? 그러한 구성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한대. 특정 종류의 주제라는 걸. 그럼 그러한 구성은 뭘까? 과학적 설명들이 관찰된 것에 대한 일관적이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에 대한 틀을 구축하는 것. 그쵸? 결국에는 4번 문장의 주어를 보면 그 과학적 설명이 틀을 구성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such construction은 결국에는 예로 볼게요. 전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construct에 연결시킬게. 근데 이미지가 그려지진 않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설명 조금 나 정리해 올 거 그랬나? 여하튼 그러한 구성이 영감을 준 이야기라는 건 결국에 더 효과적이라고 증명이 돼 있답니다. 이거 다 한 다음에 우리 한번 해보자. 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일부 특징을 경험에 대한 근데 무엇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거냐. over others는 결국에 뭐야? other? 그쵸? 스토리라인스. 결국에 그 비교되고 있는 게 그 구성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 스토리라인과 다른 스토리라인을 비교했을 때 그 스토리라인, 구성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스토리라인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6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 6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 그쵸? We can blind죠? 이렇게. 우리가 창의적인 그런 기여라는 것을 무시하잖아. 그러한 과학적 상상에 있어서. 그 다음에 모델을 취급하잖아. 이렇게 한 거 알죠? 이렇게
그 과학적 모델을 얘기하는 거겠죠. 과학적 모델이나 해석의 설명이라는 거를 그냥 straightforward 단순한 사실로서 여긴다면은 이분은 비교급의 강조인 거 알죠? 훨씬 더 안 좋은 거는 뭘로 여기는 거냐면은 팩트인 거죠. 모든 현실을 포함하는 팩트로 여긴다면, 그러니까 상상력이 가미돼야 된다는 거죠, 과학이.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 모델이랑 해석적인 설명이라는 게 현실만을 포함한 팩트가 아니라는 거다. 상상력도 추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 과학적 설계에 있어서. 그게 중심 내용이잖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눈멀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 한계까지. 근데 어떤 한계냐면 특정한 모델의 한계죠. 그 다음에 주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의 잠재력을. 근데 어떤 잠재력이냐면 오해할 잠재력이죠. 상황을.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이시 주어고 어플라이스는 역시나 여기서 다시 한번 자동사. 일은 여기에서 부사거든. 잘못. 그것이 잘못 적용되는 상황을 오해하는 것에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는데 일단 무엇이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걸까? 이시지칭하는 거. 그 모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모델이 잘못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되냐? 일단은 내용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 결국에 주제는 나는 6번으로 골랐고 내용을 조금 각자 정리해 봅시다. 왼쪽에 문단별로 한번 정리해봐. 이면지 하든지 한번 이 지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 마침 시간 6분 정도 남았으니까 각자 한번 정리해봅시다. 내용은 중심 내용이 뭔지는 알겠죠. 과학적 연구라는 게 단순 팩트의 나열이 아니라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지문이다.